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미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거취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재임 중인 의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혐의는 일단 위증으로 추정됩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해 한 청문회에서 연준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고급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VIP 식당이나 옥상 정원 같은 사치성 시설이 만들어졌고 당초보다 공사비가 약 7억 달러 정도 초과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이라는 거죠.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정부의 위협과 압박이라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수사를 받는다고 강도 높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연준의 독립성 위협을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보고 일부 반응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 선물과 함께 우리 시장도 잠깐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시 회복을 해서 다행이지만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보니 개별 호재를 중심으로 각자 도생의 장이 전개됐죠. 오늘 우리 시장 영향부터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은 출근길이 좀 녹록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눈도 많이 와서 길도 얼었고요. 또 버스 파업 때문에 좀 그래도 모처럼 잘 도착하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전철 타고 와서. 네. 전철이요. 네. 아마 대중교통에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출근길 조금 더 일찍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는 증시 상황 점검하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 사건 때문에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 같이 호재가 있는데도 바이오가 조금 밀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CES처럼 원래 첫날, 둘째 날은 좀 세론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요 바이오 기업들 왜 매번 언급을 해주시 않습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야 하는 포인트 정리를 좀 부탁드려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기도 전에 세론 나온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간밤에 우리가 잘 때 열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닥 반응 없죠. 매년 참가했던 기업인가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매년 메인 트랙에서 발표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셀트리온 일라일리 공장 인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다른 공장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 공장 인수하면서 그 회사들의 물량을 받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회사는 이제 미국 진출했다는 거에 의의를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3일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라일리 노모로디스크 이렇게 나왔는데 14일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제 간밤에 열린 거였어요. 네. 네. 우리나라랑 관련된 기업들은 간밤에 거의 다 발표했습니다. 머크도 발표를 했고요. 많았죠. 예, 그다음에 네. 지금 유한양행, 존슨앤존슨도 네, 했고. 존슨앤존슨도 얀센도 화이자도 했고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회사들은 어제 했기 때문에 네. 어제 발표 내용이 정리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바이오 시장에는 오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회사들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는 관심은 많은데 일부 기업들 관련된 우리 이제 일라일리 쪽이랑 같이 엮여져 있는 회사들 있죠. 몰릭스라든지 네. 그 외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또 하나 이제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내일 아침에나 돼야지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오히려 12일 날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회귀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노보노디스크 지금 뭐 장막에 써 있는데 저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랑. 예. 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냥 우리나라 저거랑 관련 없죠. 카그리세마 관련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랑 관련된 기업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는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 몇 개 없습니다. 이제 그 종목들 좀 보시면 되고. 우시바이오도 참전은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뭐 지금 뭐 생물보안법 됐으니까 이제 퇴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퇴출되려면 한 10년 걸려요. 한 5에서 10년 정도.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약들을 바로 철수할 수는 없고, 예, 점차 이제 새로운 주문부터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기존의 유예 기간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지금은 뭐 상관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나오면 뭐 단기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한 5, 6년 적어도 한 5, 6년에서 7, 8년 전 얘기고요. 옛날 같지가 않네요. 예, 예전에 초청 받으면 뭐 올라갔다 이랬는데 그때 초청 받는 기업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대부분 받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500여 개 기업에 이제 한 8,000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데 네. 초대장 없으면 못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초대받는다고 해서 올라갈 일은 없다. 이제 더 이상. 기존에 이제 딜하던 것들은 딜하던 것들이 이제 되는 거지. 뭐 JP모건 헬스케어 만나자마자 뭐 계약이 발생되고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예, 여기서 눈 맞으면 한 1년에서 많으면 한 2년 걸릴 수도 있고 짧은 건 6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로이반트 관련해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이 오늘 것 어떤 같은 거죠?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마 오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서 무슨 발표를 했는지 뭐 아직 혹시 대표님께서 들은 바는 없으세요? 아직 기사가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요? 제가 아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 호텔에서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기사가 좀 늦게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루머도 좀 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뺐는데 네. 오히려 이제 어제 뭐 머크사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 어제 관련된 회사들 중에 다이치 상교도 이제 어제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 관련된 회사가 한 세 회사 이상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뭐 UBS에서 또 세 번째 리포트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리포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관심은 없다. 그 리포트가 영향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리포트 쓰신 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예요. 예. 그래서 예, 여전히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갈 기업들 그다음에 될 기업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예, 그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 회사들이 많이 빠지면 오히려 특별한 악재 없이 빠지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되겠죠. 현재 시간 12일 날 개막했죠. 첫날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존슨앤존슨은 유한양행 관련해서, 화이자는 D&D 파마텍, 또 머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또 로이반트는 한올바이오파마, 다이치상교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정도로 연결해서 이런 기업들 좀 지켜보자라는 관전 포인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매년 참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난주 복귀해보면 방송 끄트머리에서 어떤 기업 볼까요 했는데 셀트리온도 괜찮게 이제 보신다라고 언급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셀트리온이 또 급등해서 마지막 계속 갈 것 같다가 또 조금 멈췄었어요. 뭐 주주 관련해서 뭐 지분 관련한 이슈가 좀 발목을 잡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셀트리온 여전히 일단 뭐 유효합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뭐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죠. 이제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을 좀 이번에 보였죠.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해서 이제 주봉 보시면 이게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네, 예전에 그쵸. 이제 11월 달에 한번 움직였다가 네. 그거를 이제 깨지 않고 이번에 이제 12월 거의 마지막 주부터 이제 움직였는데 그 얘기는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 진출하고 그다음에 CDMO, CMO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일라릴리 쪽에 물량을 또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중심에서 이제 CDMO, CMO 뭐 다 한다고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올해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제 셀트리온이 다른 종목처럼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건 아닌 종목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 여기서 올라왔는데 왜 더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덩치가 크니까 이제 좀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매번 잘 갔나요? 항상 이렇게 한참 헤맬 때는 엄청 헤맸어요, 그죠?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채권 같죠, 이거.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원래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작은 종목들은 이제 라이트하게 움직이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대형주가 요즘에는 막 5, 6%, 7, 8%씩 올라가니까 이제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예, 미지근하게 좀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네, 어제 방송사를 갔더니 질문이 되게 예. 재밌었어요. 삼성전자가 주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략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니 이렇게 올라가다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올랐으면 좀 쉬어야죠. 예, 매일 그렇죠. 올라가는 게 주식이 아니죠.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빠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냥 지겨운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면 주식하시면 안 된다. 예,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AI이지 않습니까? 네. 비만 AI 이쪽인데 오늘 새벽에 또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가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칩을 활용해서 결국에 신약 개발을 하는 게 목표일 텐데요. 뭐 국내 기업 가운데는 AI 진단, 유전체 뭐 개발하면 프로티나 뭐 3빌리언 이런 기업들 떠올라요.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네. 또 AI 진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 기업들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예. 하면 파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탈 때예요. 예, 일라이릴리랑 저거 이제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은 네. 단백질 물질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설계는 가능한데 네. 그게 이제 단백질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아미노산 구조를 지금도 인류가 다 밝히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으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달라집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했던 거를 가상 세계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슈퍼컴퓨터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칩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일라이릴리한테 이런 거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니들 와서 좀 해봐. 예, 이런 거. 그다음에 구글이 지금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구글은 뭐 신약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지만 네. 구글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라이릴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약사가 엔비디아 협업한다. 엔비디아가 지금 본인의 먹거리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 국내 관련 기업들 뭐 AI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보면 네. 그냥 뭐 진단이나 그렇죠. 뭐 그냥 3D 프린팅 좀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네, 파셔야죠. 예. 거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뭐 프로티나 이런 회사 좋습니다. 좋은데 예. 이제 이거 이슈와 직접 관련된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GPU 현대차, 삼성전자 이제 받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죠. 예, 정부분만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저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예. 신테카바이오나 이런 회사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 신약 개발과 관련한 건은 국내에서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건 어렵겠지만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날 기업 중심으로 지켜보자라는 팁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리포트랑 좀 다르게 반응하는 섹터가 두 개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석유화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쇼크가 나왔죠.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어제는 꽤 나왔어요. 여러 증권사에서. 근데 좀 상승하는 거 보면 소재주도 그렇고 지난번처럼 일시적인 키 맞추기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악재 해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이제 바닥 찍고 간다. LG엔솔 더 이상 뭐 적자가 이 정도 이상은 안 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진짜요? 4분기는 비용 떨고 뭐해서 적자 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가이던스가 적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쇼크, 그 퍼센테이지가 좀 심하던데요, 그렇죠? 뭐 아직 세부 실적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게 뭐 EV 쪽이라고 다들 추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낼 거 다 떨어내는 거죠. 현대건설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예. 대표이사 바뀌면서 옛날에 안 좋았던 거 다 떨어내면서 주가가 반등이 확 나왔죠. 예. 주식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라는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이제 그
안도 심리가 생각이 조금 반영이. 모여지면 그게 바닥을 형성하는 겁니다. 대표님 같으면 그럼 2차 전지 지금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들어가야죠. 이제 다시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들어가서 뭐 한 20% 먹고 나오면 되죠. 15에서 20%.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짧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LG엔솔 차트 보여주시면 이게 올라온 이유가 10월 달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올렸는데 네. 이때 올라온 이유는 ESS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빠질 때는 뭘로 빠졌냐면 이거 전기차 때문에 빠졌죠. 그렇죠. 제자리 왔어요. 그죠? 근데 제자리 왔는데 이 저점을 안 깼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돌리겠다는 강한 의지잖아요. 이럴 때는 미친 척하고 한번 사는 겁니다. 다시 ESS 쪽. 네, 근데 보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가 뭐 전재산을 실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보트 한 10% 정도 사서 5에서 네. 10% 사서 한 중간까지만 올라와도 예, 한 45만 원에 팔 수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전제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차 전지 다 같이 보시는 다 건 똑같죠. LNF 뭐 그래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어제 다 움직임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전기차 관련된 악재는 없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제 반영을 시킨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겠죠. 최근에 리포트를 그렇죠. 보면 예. 다 ESS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ESS가 생각보다 커질지 안 커질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네, 또 여전히 ESS는 미국과 중국과 관계가 조금만 좋아지면 또 중국산 들어오면 바로 깨갱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접근을 하시구나. 짧게 지금은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은 됐다. 확인을 시켜준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아니라 그저께 같은 경우는 못 사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걸 확인했으니까 오늘 정도에는 좀 늘려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뭐 2차 전지는 그렇습니다. 의견 변경이 조금 있었고요. 석화주는 어떻게 보세요? 석화주도 4분기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고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이번 분기는 부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오르고 있고요.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건 외국인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릴 만한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랑 똑같은 건데 실적이 4분기 다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구조조정 일부 이제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회사들 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렇죠. 일부 이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석유화학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금호석유화학. 왜냐하면 예. 여긴 실적이 좋아요. 4분기 좀 꺾일 수 있어도 전방 산업이 최근에 타이어 기업들 실적 좋아가지고 서프라이즈 난 적 그렇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네. 전방이 전방이 타이어죠. 예, 그러면 뭐 금호석유화학 입장에서는 고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코오롱 인도 이런 기업도 그런가요, 그럼? 코오롱 인더도 다른 여기는 아라미드 관련돼서 특수 아라미드 필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고 거기는 MPOP라고 하는 이제 또 CCL 동박 적층판에 들어가는 코팅 제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오롱 인더는 그리고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1배가 안 돼요. PBR이 그렇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예. 코오롱 인더는 이제 아라미드 적자가 좀 축소되고 새로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는 거고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은 전방 산업이 좋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문제는 골칫덩어리는 롯데케미칼이에요. 그래요. 예, 롯데케미칼이 가장 큰 문제고 오히려 정유주 중에 SOE 같은 경우가 8만 원대에서 잘 지키고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저는 뭐 올해 사고 한번 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E는 제 탑픽인데 오. 예, 이쪽에서 그건 저는 이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시라 그래요. 네. SOE도 예. 정유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정유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예, 여기 지금 석화도 샤인, 있구나. 샤인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그 공장 가동하면 네.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다 죽어요. 예, 납타를 안 만들고 바로 플라스틱 에틸렌을 만듭니다.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남들 지금 줄일 때 여기 증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석화주 안에서는 옥석이 개별 좀 공목 가려질 수 있네요. 개별적으로 종목 네.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석유화학. 근데 석유화학 얘기해봐야 별 네. 관심 없으실 겁니다. 관심 있는 것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원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선택권을 드렸었잖아요. 전력 대 원전.
선택해 주신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타가 또 미국의 원전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랑도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훈풍을 입었는데요. 현대건설이 가장 탄력적인 이유, 결국에 계약의 구체화가 좀 만족스럽다라는 시장의 반응일까요? 이제 어제 그 메타가 세계 회사와 같이 이제 뭐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그 회사들이 그럼 공사를 어디다 맡길 거냐? 그렇죠. 우리나라의 확률이 높다라는 부품은 거죠. 어디 걸 갖다 쓸 거냐? 그냥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BHI도 쫓아가겠죠, 같이. 예, 주기기는 원전 관련된 주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현대건설은 짓고 그다음에 BHI는 보일러 옆에다 납품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네. 메타가 쏘아 올렸다라는 건 다른 데도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이거의 신호탄,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할 때예요. 근데 지금 우라늄을 만드는 우라늄 농축하고 우라늄을 캐내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원전 관련된 회사들, 원전을 짓는 회사들한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시작이 예, 되겠죠. 그때는 난리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목 현상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될 것이다. 반도체, 원전, 전력 이 텀에 또 다시 한번 힘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은요, 뭐 호재가 쏟아집니다. 어제 미국 당국은 스페이스X의 위성 추가 배치를 승인했다. 전방 수요가 한마디로 확장되고 있는 거고, 이게 국내 증권사들도 자산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리레이팅의 업사이드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새로운 종목으로 떠오르고요. 여기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만큼 고평가는 아직은 아닌 거죠? 고평가죠. 이제 이미 그 영역에 진입했습니까? 일단은 1차 상승 끝났다고 보고요. 오늘 내일 정도가 아마 이번 주가 단기 고점 만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끝물이에요. 그렇죠. 뭐 스타링크 우리가 지금 보면 그 회사들 중에 예. 바뀐 게 있나요? 내러티브가 바뀐 거죠. 최근에 그냥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튀기 시작해서 그렇죠. 계속 지금 위성 얘기 나오고 미국의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미국의 관련 주식들은 올라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옥석을 가리자라고 해서 쭉 찾아보면 뭐 스페이스X랑 진짜 관련된 회사는 스피어랑 뭐 HVM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사업하면서 인공위성으로 돈 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세트레가이 정도.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그냥 뭐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 뭐 이스페타시스, 한양디지털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그 전체 사업에 뭐 한 1%, 2%는 될까 말까 한 거고요. 단기 저는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다. 대다수 종목들은. 그럼 갖고 그래서- 계신 분들은 차익을 실현할 일단 때일까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한 30%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 예, 그래서 고평가, 단기 고평가 영역에 진입한 걸로 보이고, 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가요. 그러니까 잘 보시다가 네. 조금 빠져나올 때 조금 빠져나올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급하게 따라 붙으면 안 된다. 그쵸. 여태 보시다가 안 샀는데 이제 진짜 가나 보다 이러고 사시면 그때가 맞습니다. 남 좋은 일 시키시는 겁니다. 예. 예, 좋습니다. 로봇에 이어서 우주항공은 조금 더 가나 싶었는데 지금이 1차 고평가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권희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